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 풀 통해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2학년도 영신여자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름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당식을 나눴을 때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런 얘기죠. A, B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 차수 조심해가면서 세제곱 한 칸 좀 비우고 5x 플러스 1 썼고요. 2x 플러스를 나누게 되면 가장 먼저 4x 제곱을 만들면 2x 제곱 이렇게 좀 곱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A 값은 자연스럽게 2입니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산 좀 진행됐고요. 맨 마지막에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게 되는 거니까 빼기 결과는 4입니다라고 해서 B 값은 4입니다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눌 셈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연산의 또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점검해가는 거죠. 더하기 하는 부분들이니까 정답은 A 플러스 B는 6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당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 y의 개수는 또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x제곱 y 전부 다 전개할 필요 없이요.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되죠. x제곱에 y가 이렇게 좀 곱하기 되는 거니까 x제곱 y 이렇게 좀 하나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곱하기 할 때 x가 또 제곱이 되겠죠. 6x 제곱도 y 이렇게 좀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필요한 부분만 좀 계산하게 되면요. 개수는 이제 7이 된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7x 제곱 y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되죠. 역시 당식의 전개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복소수에 대해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복수 부분 정의 물어본 거예요. A 플러스 BI 이렇게 됐을 때 실수 부분은 여기 A가 되겠고 허수 부분은 여기 이제 B 값이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 이론을 이제 문제에 따라 적용하게 되면 5하고 마이너스 7 이게 이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달라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답해갈 수 있는 역시 복소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점검해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두 당식 A, B에 대해서 주어진 관계가 있을 때 당식 X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X-A는 이꼴 B 이렇게 될 때 X를 구하려면 이제 A 값을 이항식해서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두 당식을 열심히 좀 합을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차수 부분 볼 때 2x 세제곱을 더하기 이렇게 되면 이제 2x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이제 1차항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1차항 부분들 더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상수항 계산하면 플러스 2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했다면 1번이 좀 바른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가 동리학끼리 계산해가는 역시 당식 연산의 또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A, B의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복소수를 좀 연산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실수 부분끼리 2-4에서 정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계산해서 가로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A, B에 해당하는 값들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처리되는 거니까 연산해서 마이너스 10입니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복소수 사칙 연산 중에서 덧셈을 지르든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군의 합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학습이 되어 있겠죠. 두 군의 곱해주면 이제 a분의 c 이런 형태에서 또 2분의 7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런 거 질문하게 되면 이제 곱셈 공식이 활용식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군 합이 1이니까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여기다 이제 또 두 군의 곱을 좀 대입해주면 되지 2분의 7 그럼 2분의 3, 7이 21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마이너스 19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1번이 답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거 계수의 관계 곱셈 공식의 활용식 우리가 또 학습해줘야 될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쿠, 숫자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뭐 곱셈 공식 혹은 뭐 인수분해 이런 부분하고 연관하게 되어 있는 거죠. 2023에 세제곱을 하기가 불편하니까 이런 걸로 x 이런 식으로 좀 치환해가지고 식을 좀 살펴가는 것이 불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플러스 1 되겠고, 분모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분자를 좀 인수분해하게 되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분모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약분해서 사라지게 되면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023에다가 더하기를 한 거니까 결과는 뭐 2024 이렇게 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죠. 역시 뭐 칙 형태들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뭐 곱셈 공식, 인수분해 활용식 이런 부분들하고 좀 연결시켜서 풀이해 가는 것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0부터 3까지 제한 변형이 주어져 있을 때요.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이제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야 되겠죠. 최고차가 양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 모양 쭉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분의 b 해서 2입니다라고 빨리 표시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한 변형을 표시해주면 되겠죠. 대칭 축에서 좀 먼 쪽인 0 부분들하고 좀 가까운 부분은 3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최대값은 0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함수값 1 구하면 되겠고, 최소값은 이제 꼭지점 에서 갖겠죠. 이때 이제 2를 주어진 식에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프 그리고 제한 변형 표시하고 이제 이때 값을 대입해서 함수값 형태로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가는 그런 절차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좀 대략 그려가고 꼭지점의 좌표를 통해서 제한 변형 표시하는 이런 절차가 이제 핵심이니까요. 주어진 식을 뭐 완전 제곱식 정리하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그래프 모양을 그려가는 거에 집중해서 살펴가야 되겠습니다. 방정식이 한 허근이 마이너스 i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두 근은 좀 알파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고 되는데요. 뭐 3차 방정식의 근각이 쓰는 게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이론들이 되는데, 이런 이론을 좀 적용해 가게 되면 두 근은 알파 베타였고 한 근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좀 계산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에서 a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진 식을 좀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되겠죠. 이항시켜서 정리해주면 이제 i입니다라고 해서 곧바로 나올 수 있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근들을 뭐 이렇게 뭐 이게 좀 뭐 켤레근이라든지 이런 이론들을 정해 갈 수도 있는데, 근들을 좀 찾지 않아도 좀 질문하는 바 자체를 좀 모양 자체가 좀 독특하게 생겼으니까 이거 좀 잘 이용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연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3차 방정식 근거 계수 관계는 좀 더 알아야 됩니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럼 a분의 c 알파 베타 감마 마이너스 a분의 t 되죠?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켤레근 하나 이렇게 좀 돼 있고 다른 건 하나 또 몰라서 뭐 알파 이렇게 놓고 그래서 뭐 뒤쪽에 곱에서부터 이제 근들을 뭐 찾아서 이렇게 풀어가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지금 이제 워낙 질문하는 부분들이 서로 연관성 있는 부분들 물어봤으니까 그 관계식에 의해서 곧바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다음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입해도 되겠지만 주어진 식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통해서 효율적인 연산해 가는 것이 풀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주어진 식을 좀 잘 살펴보게 되면 뭐 알파 뭐 눈에 보이는 대로 해도 되겠군요. 뭐 알파 공통을 해서 이제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이렇게 처리해 갈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 뒤쪽은 베타 공통에 또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또 공통적인 요소가 있으니까요. 요건 좀 인수분해 꼴로 처리하게 되면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되겠고, 요걸 좀 효율적으로 식을 쓰게 되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건 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켤레 복수수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효율적인 연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개의 복소수 부분들 좀 더하게 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5 해서 4 처리되면 되겠고, 마이너스 3 어이구 뒤는 좀 사라지는가요? 그럼 이제 4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4에다가 뭐 4의 켤레 복수수를 해도 좀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아이쿠 그렇다면 4, 4, 16입니다 라고 해서 실수 연산으로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주어진 식 곧바로 대표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식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좀 만든 다음에 이렇게 대표해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거를 좀 느끼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값을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는 이제 i니까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루트 7i, 루트 7i 이렇게. 그다음에 루트 11, 루트 11i. 그다음에 마이너스 있고 루트 2i, 루트 8 이렇게 처리해서 연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루트 7 곱하기 7 되겠고 i 제곱에서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는 11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건 좀 유리화를 이렇게 좀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좀 사라지는 거니까 이것도 약분해서 루트 4가 된 거니까 2i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7 플러스 13i 해서 정리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뭐 a값, b값 빼기에는요. 그럼 이제 13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7 플러스 7 이렇게 처리가 바뀌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제 정답 20입니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복소수 정의 형태에 해당하는 뭐 허수 정의 형태에 해당하는 거죠. 뭐 루트 마이너스 1 이퀄 i입니다. 뭐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좀 연산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해가지고 연산을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폭이 5m이고 높이가 4분의 25m인 포물선 모양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만나는 두 지점을 AB라고 하고 A점에서 9m 높이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A점에서 조명이 설치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불빛에 의해서 생기는 그림자 끝을 C라고 하겠다. 쭉 가서 C 이렇게 알겠습니다. 빛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 이런 걸 뭐 함수식을 좀 열심히 세워서 풀이를 좀 진행해달라 이런 얘기죠. 축을 좀 이렇게 잡아서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좀 생각해주면 되는 거니까 0하고 5 지점 만나는 거니까 포물선식은 최고치역에서는 모르고 x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들 2분의 5를 이제 주어진 식에 좀 대입하게 되면 꼭지점에 좀 y좌표 형태가 좀 나오는 거죠. 4분의 25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요 연산을 좀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4분의 25 빼기 2분의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4분의 25a 되는데 이게 이제 4분의 2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a 값은 이제 마이너스를 해서 살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함수식은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처리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명법 표시 이렇게 빈다 되는데 이건 뭐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직선의 방식 기울기를 모르니까 m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y 절편이 9이니까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그림자 끝을 이제 지금 어떻게 구해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접선 형태를 좀 더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좀 접한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이용하면 시점을 좀 구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는 이퀄 mx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x제곱 플러스 m-5x 플러스 9는 이퀄 채로 이렇게 처리해서 판별식 D를 좀 살펴가면 되겠죠. m-5의 제곱 마이너스 4, 9, 36 이렇게 처리해서 분류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m제곱 마이너스 10m 처리가 되겠고 플러스 25에서 마이너스 3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아이쿠 그럼 이게 뭐죠? 마이너스 11이 되는 건가요? m제곱 마이너스 10m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그렇다면 1, 11 해서 처리해서 여기가 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m값은 이제 마이너스 1하고 m값은 이제 1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지금은 당연히 m값이 마이너스인 부분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C에 해당하는 이제 절편을 좀 구하게 되면 이제 이 좌표가 이제 9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BC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냐 물었는데 이거 B점 좌표는 이제 5가 되는 거니까 9 이렇게 됐으니까 그 차이에서 4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 뭐 힌트 되는 요소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문제 자체에서 포물선 모양입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 포물선식을 좀 이렇게 세워달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센스 있게 이제 좌표를 좀 잡아가는 것이 뭐 큰 틀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거죠. x축과 만나는 점을 이용해서 식 만든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 좌표를 이용해서 a 값을 찾는 부분들 해서 식 완성. 그 다음에 뭐 직선의 방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접할 때를 구해가는 거니까 같다라고 해서 판별식 이꼴 채로 풀어가는 이런 절차. 됐습니까? 조금은 좀 약간 신경 써야 될 요소들, 스스로 좀 식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요소들이 담겨 있어서 조금은 불편한데 우리가 좀 연습을 통해서 이 정도는 좀 극복을 해가야 되겠죠. 큰 흐름 틀에서는 포물선하고 직선하고 접합니다라는 그런 관점에 해당하는 문제 유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창의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아이디어가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연습장에다 메모해가면서 실력 쌓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영신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둥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1, 3, 5 이런 부분들의 개수에 좀 합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주어진식을 쭉 전개를 다 했을 때 이거 전개해가지고 살펴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개수들은 이제 어떻게 좀 유용하게 좀 개수들 좀 구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x에다가 좀 1을 좀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면요 5의 세제곱 처리가 되겠고 a0, a1, a2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개수들이 쭉 다 나오는 거죠. a6에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에다 좀 마이너스를 좀 대입해주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라지고 3의 세제곱 처리가 되는데 이때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들 이때 우리가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되겠죠. 문제에서 좀 차를 구하게 되면 5의 세제곱 빼기 3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똑같은 부분 좀 사라지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2배 되는 그런 모양 형태니까 A1, A3, A5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홀수 부분들만 구해갈 수 있겠고 만약에 뭐 합을 구했으면 이제 오히려 이제 짝수 부분들만 짝수 개수 부분들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제 뭐 계산만 좀 잘 해주면 되는데 요거는 뭐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니까 합차 공식 형태에서 5 빼기 3 5제곱 더하기 3, 5, 15 더하기 3제곱 이런 모양으로 좀 살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2가 또 이렇게 약분돼 가는 거니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이렇게 처리해주면 25, 15, 9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40에다가 49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갈 수 있는 그런 유형 재밌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흐름틀에서 좀 살펴가게 되면 역시 1 대입 마이너스 1 대입 그 결과를 좀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홀수 부분들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합을 구하게 되면 이제 짝수 부분들 얻어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프리의 아이디어니까요. 이런 아이디어를 또 확실하게 좀 공부하는 또 계를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을 x-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나눴다. 조금은 이제 연산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1차인 ax 플러스 b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을 좀 대입해주면 0 이렇게 처리되겠고 x 어이구 여기도 0인데 쓸 필요가 없죠. 이제 a 더하기 b 해서 관계식이 나오고요. 관계식이 나오면 좀 주어진 식에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문자를 좀 하나를 소과해 가면 되겠습니다. 제곱의 qx b 자리에 이제 마이너스 a가 이렇게 좀 대입되게 되면 a 공통의 이제 x 마이너스 이런 형태가 좀 처리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인수분해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이제 이렇게 약분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요거 약분이 조금 좀 불편한데. 여기 이제 원래 이제 x-1에 x19제곱, x18제곱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이제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좀 약분이 되가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않겠습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x에다 1을 좀 대입해주면 이 부분들이 이제 x의 0제곱부터 19제곱까지 있으니까 20개의 항이 되거든요. 20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인 rx라는 부분들은 20에 x-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나머지가 좀 얻어진 거고요. 이렇게 좀 나머지가 얻어진 상태에서 이곳에다 이제 5를 좀 대입해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제 5를 대입해주면 4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좀 80입니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는 문제 풀이 일단 나머지 파트 부분들을 써가는 건데 관계식이 나오면 대입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형태 꼴 된다. 이런 절차. 그다음에 약분해서 이제 그다음 처리되는 거니까 절차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지키면 이게 조금 처음에는 좀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이 절차대로 또 풀이가 또 진행되는 거니까 몇 번 연습하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3차 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진 조건들을 좀 만족한다 이런 얘기인데 식 특징을 좀 잘 살펴야죠. 1에 1, 2에 2, 3에 3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px는 이꼴 x 이렇게 되는 부분들 다시 쓰게 되면 px 빼기 x는 이꼴 0 이런 형태에다가 지금 우리가 1, 2, 3을 대입했을 때 만족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뭐 px 빼기 x라는 식 자체가 x-1, x-2, x-3 이렇게 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뭐 최고차 개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개수가 좀 1이다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1입니다라고 좀 처리해서 보면 가볍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px라는 부분을 좀 뭐 다시 쓴다면 이제 x-1, x-2, x-3에다가 더하기 x 이제 이렇게 좀 생겼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px를 x-4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아이고 뭐 4를 좀 대입해주면 되니까 p4가 좀 r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무의식 식에다가 이제 4를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4를 대입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서 6에다가 4를 좀 더하게 해주는 이런 내용인가요? 그럼 뭐 10입니다라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맨 처음에 식을 좀 이렇게 관찰해 갔을 때 요 정보들을 요런 형태 이제 좀 생각을 해서 요렇게 좀 바꿔가지고 요런 거에다가 숫자를 좀 집어넣었을 때 만족하는 거니까 3차식이 이제 근이로구나 해서 이렇게 좀 완성한 식을 좀 써가는 요 절차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니까요. 요런 내용들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복소수 Z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독특한 관계가 성립할 때 보기에서 오는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에다가 a 플러스 bi 이렇게 혼고하고 a 마이너스 bi가 좀 같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b 플러스 ai 이렇게 처리되는데 a 마이너스 bi가 좀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뭐 이렇게 좀 실수 부분 뭐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 같아야 되는 거니까 a는 이퀄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는 제로 이런 뭐 관계가 있겠다 이런 좀 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기억은 z하고 z바를 더하게 해주면 뭐 2a 이렇게 처리되는데 a 값은 뭐 마이너스 2b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보가 좀 잘못됐죠.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i의 z 바 한 부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z입니까? 이런 좀 질문을 던졌는데요. 문제에서 뭐 z 바 자체가 i z 이렇게 됐으니까 i에다가 i z 이렇게 좀 처리된 거잖아요. 이렇게 좀 문제에 주어진 조건 형태를 좀 이렇게 대입을 딱 처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z입니다. 이렇게 곧바로 얻어져 가는 거니까 기억은 자연스럽게 맞습니다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엔 디귿은 이런 부분들 z 바 분의 그다음 뭔가요? Z 이렇게 좀 이제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좀 잘 생각해주면요, Z 바에다가 IZ를 좀 이렇게 좀 대입한다라고 좀 생각해주면 Z분의 IZ를 이렇게 좀 대입했다. 그다음 이제 더하기죠. IZ분의 Z를 대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약분을 좀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제 I에다가 I분의 1 이렇게 좀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뒤쪽건 이제 유리화를 좀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I가 되니까 계산 결과는 자연스럽게 0입니다라고 얻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맞습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답 니은 디귿. 주어진 식을 좀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주어진 식에 대한 좀 연산을 좀 진행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풀이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 두 개가 주어지는데 해가 좀 같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되면 뭐 관계식 이렇게 있는 부분들 가지고 풀면 되죠. x 플러스 y는 7,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어찌 좀 잘 풀이는 방법 없나요? 뭐 이렇게 좀 대입해서 풀어도 되는데 일단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는 이렇게 좀 처리해 주게 되면 2xy는 49 마이너스 25 이렇게 처리해서 24의 xy는 12 이런 것도 얻어도 되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 이제 뭐 t제곱 두근의 합 7t 두근의 곱 플러스 12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이 근을 이제 xy라고 해서 그럼 이제 3, 4, 1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t-3, t-4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가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x값이 3이면 y값이 4입니다. x값이 4이면 y값이 3입니다. 라는 이런 결과들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각각 또 문제에서 또 b 값이 0보다 작다 되어 있으니까 요걸 좀 x-y가 또 b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x-y는 이걸 b 이렇게 해당하는 거니까 이게 또 b 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쪽에 있는데 x는 3, y는 4를 좀 선택해서 b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좀 얻어져라 이런 얘기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앞쪽에다 그러면 x는 3, y는 4를 좀 대입해주면 3a 마이너스 4는 이퀄 결과 5였나요? 5입니다 라고 처리된 거니까 9에다가 a값은 3해서 a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제 열심히 구한 다음에 더하기 해서 2입니다 라고 최종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 12개가 돼 있는데 각각 뭐 a, b라는 또 미지수가 있어서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미지수가 없는 값들을 구해가지고 풀이해서 이제 x값, y값을 구해가는 절차. 뭐 대입해서 풀어가더라도 뭐 똑같은 건데 우리가 좀 이렇게 두근 합, 두근 곱 이렇게 배운 내용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곱셈공식 배운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조금 더 이론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서 풀이 방향을 좀 살짝 선회해서 곱을 구해서 x값, y값 구해가는 형태로 풀이를 좀 진행해 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연립방정식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연습해야 될 거니까 연습장에다가 충분히 메모 잘 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아래 그림은 한 모서리 길이가 x인 정육면체 5개를 면끼리에 붙여서 만든 입체가 되겠습니다. 건널비를 S, 부피를 V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겠다.
x를 또 구해가는 과정이다. 그런 것만 골라주십시오 라고 됐습니다. 건널비를 좀 열심히 구하라고 했는데요. 위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은 면이 뭐 3개가 보이는 거겠고, 아래에서 올려봐도 또 3개가 보이는 거니까, 일단은 뭐 x 제곱에 해당하는 게 지금 위아래에서 내려다보는 걸 찾으면 3개에서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서 우측에서 바라보면 2개 해서 또 4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바라보게 되면 앞뒤에서 또 바라보게 되면 앞뒤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게 되면 이건 또 5개씩 해서 이제 10개가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20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0x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이고 19x제곱이니까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부피는 뭐 5개니까 된 건 뭐 당연히 5개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관계식이 부피 5x 세제곱은 20x제곱 플러스 125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관계식을 좀 풀어달라 이런 얘기죠. x제곱 플러스 4x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x제곱이 되겠고, 5로 약분했으니까 또 25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세제곱, 제곱 아닙니다. 세제곱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죠. 이걸 좀 방정식 풀이해야 되는데 그냥 풀이를 좀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x에다가 아이고 이게 지금 또 제곱이군요. x에다가 5를 좀 대입해주면 이제 125 마이너스 25에 100 빼기 25에서 0입니다라고 해서 그냥 x가 5입니다를 좀 금방 구해갈 수 있는 그러네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문제는 니은 되겠고, 인수 자체가 뭐 25인수라서 5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해서 이제 굳이 조립제법을 이제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제 이렇게 인수 정리 형태로 해서 5를 좀 대입해서 좀 살펴본 거니까 어이쿠 어떻게 저렇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이제 25의 약수에서 차렸습니다라는 거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이 이해되죠? 자, 이제 뭐 건널비 구해갈 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부분, 아래에서 올려다본 부분들, 그다음에 좌우에서 보고, 그다음에 앞뒤에서 보고 이런 이제 판단들 이렇게 해주면 좀 개수를 좀 이렇게 좀 쉽게 판단해서 건널비를 구해갈 수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해가면서 수식을 좀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2차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요. f2하고 f4 값이 같습니다. x축은 2점에서 만난다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x축이 2점 만나는데 중요한 것은 2일 때하고 4일 때 함수 값이 좀 같다라는 얘기죠. 2일 때하고 4일 때 함수 값이 같다라는 얘기는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이 3이 대칭축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2분의 a 계산교가 3이니까 a 값은 6이다 이런 정보가 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fx 자체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b입니다라고 해서 제 식을점 하나 갈 수 있는 정보가 주어진 거가 되겠습니다. 2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나는 점을 그럼 뭐 알파 베타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두 근의 합은 6이다라는 정보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죠.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2차식을 좀 열심히 만들어서 두 근의 합을 구해가야 되는 건데, f2x-7은 이퀄 제로입니다라고 됐을 때, 아이고 이게 만나는 근들은 여기 이제 2x-7 이런 부분들이 알파 이런 형태에서 만나는 거죠. 그럼 이제 x라는 것은 이항시키고 2로 나눈 거니까 알파 플러스 7 이런 형태. 그럼 뭐 다른 글은 뭐 2분의 베타 플러스 7 이런 형태로 근 모양이 좀 생겼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런 이제 새로운 근들을 좀 더하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2, 7이 14 이렇게 처리되겠고, 위에서 우리가 구한 이제 6을 좀 여기다가 좀 대입하게 되면 결과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2차 함수 이론에서 뭐 대칭축의 성질들 물어본 이런 것 좀 잘 판단해서 문자 하나를 좀 소거해 가야 되겠고요. 이렇게 좀 문제가 좀 잘 처리가 됐죠. 그 다음에는 뭐 만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두 근의 합을 좀 이거 여기 처리해서 이제 합하고 연결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식 형태들은 요거 값 자체가 이제 알파 되고 이런 걸 해서 이제 새로운 근 모양 형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또 학습해야 될 이론까지 몇 가지 이론들이 좀 결합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좀 설명한 부분들을 참고해가지고 복습 좀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PQ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다음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 뭐 p 값이 0보다 크다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pq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p 제곱 마이너스 9 q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마이너스 2, 3은 6 pqi 이렇게 처리된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36i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p 제곱은 있고 9q 제곱해서 여기는 좀 0이 돼야 되겠고요. 그다음 pq는 약분하면 이제 마이너스 6입니다. 이런 관계식 좀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곳에서 둘 사이에 이제 관계가 나오는데 뭐 둘의 부호가 좀 이제 서로 다른 부호다라는 걸 좀 인식해가면서 풀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p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q 이렇게 처리되는데 마이너스 3q 이렇게 좀 처리되는데 둘 중에 뭐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부호가 좀 다르다는 걸 인식하게 되면 뭐 이 부분들이 뭐 절대값 부분적인 요소가 중요한 거니까 어렵지 않게 처리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둘의 부호가 같은 위의 형태는 이건 당연히 안 되겠고 아래쪽 걸 좀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q 제곱 이렇게 p를 좀 대입하게 되면 뭐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러니까 q 제곱은 2가 되겠고 p 값이 문제에서 양수라고 주어져 있으니까요. q 값은 이제 마이너스 루트 2 되겠고 p 값은 3 루트 2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그래서 pq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근 구한 것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다, 두 근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제 pq 곱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a 되겠고, 아이고 마이너스 a가 p 더하기 q가 마이너스 a죠.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b가 되겠고. p 더하기 q 한 부분들이 마이너스에서 구해가면 되겠죠. 둘을 좀 곱하기를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 처리된 것이 이제 b 값이 해결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값은 2 루트 2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때 좀 a, b를 좀 이제 곱하기를 해두면 이제 부호가 플러스 되겠고 12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12 루트 2. 아이고 연산을 좀 진행하면 뭐 큰 무리는 없는데 아이고 이거 일단 복소수 제곱해가지고 관계식 만들고 그렇다는 얘기는 또 이게 또 이 나름 또 연립방정식이잖아요. 문자 접처리. 그다음 이제 곱이 이렇게 음수돼 있으니까 둘 다 부호가 같은 위에 부분 안 됩니다. 아래 부분 좀 대입해야 되겠고 결과 또 나온 거에서 또 뭐 부호 찾아서 또 해야 되겠고 조건들을 조금 좀 살펴가면서 연산하는 부분들이 조금 좀 불편한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으니까 연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50보다 작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도록 한다. x의 2n제곱 더하기 x의 n제곱 더하기 1 이런 부분들을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뭐 요걸 이제 0 만드는 그런 형태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제 0 되는 이런 조건이라면 이곳에 x 플러스 1을 좀 이렇게 곱하기 한 뭐 이렇게 좀 허근 갖는 식인데 그러니까 x 세제곱 플러스 1 이 부분들이 0 돼서 즉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x 6제곱은 1 되는 이런 좀 특징이 있다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처리를 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에다가 1이 자 x가 아니라 n이 1이죠. n이 1이 되게 되면 주어진 식은 뭐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이런 모양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0이 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n이 2가 되게 되면 요건 좀 뭐 x 제곱 두 번째 게 이제 x 제곱이 되겠고 첫 번째 게 x 4제곱이죠. 4제곱이면 세제곱 요걸 이용하면 이제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요건 좀 이제 능형에 처리된 요게 이제 답이 돼갈 수 있는 거겠고 n이 3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6제곱이면 1에다가 세제곱이면 마이너스니까 1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뭐 0 될 일은 없는 거겠고 n이 4가 되게 되면 이제부터 신경 써야 되나요? 4가 되게 되면 여기 이제 4제곱 해주면 4제곱은 여기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여기 이제 8제곱이죠. 6제곱이 1이니까 8제곱은 x제곱이 되겠고 더하기 1 되니까 이게 0 돼서 이게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n이 5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와, 그러면 10제곱이면 9제곱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x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여기가 5제곱이니까 제곱이 되니까 5제곱인 거죠. 5제곱이면 세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제곱 되겠죠.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0이 아니고 n이 6이 되면 뭐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안 될 거니까 뭐 큰 틀에서는 뭐 3번마다 한 번씩 나온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6번에 이제 2번이 나오겠다. 이렇게 좀 살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52 하면은 6, 8이 48이니까 8번 반복이죠. 그러면 2, 8이 16번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49, 50이 좀 남아 있는데 그럼 이제 이건 이제 1, 2해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 1, 2 여기 2번 해가는 거 중에 한 과정이 또 하나 좀 더 있죠. 그럼 이거 이제 한 번 더 추가해서 17번이 답입니다라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식, 아이쿠, 요 주어진 식은 이제 세제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1, 6제곱하면 1 돼서 6번마다 규칙이 돼갈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좀 이해해가는 절차죠. 조금은 좀 일일이 좀 조사해야 될 그런 항목이 담겨 있으니까 연습장에다가 좀 메모 역시 좀 열심히 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22번 함께 합니다. 4차 방정식이 한 호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식은 아이코 식의 특징을 이렇게 좀 이게 좀 보여야 되겠는데요. 오 이거 안 보이면 좀 상당히 불편한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이렇게 좀 계수가 좀 대칭 구조로 되어 있을 때 이제 이 가운데 차수 부분을 전체 나눈 식을 좀 상상해야 되는 거죠. x 제곱 맨 마지막 거 여기 좀 짝되는 걸 좀 먼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에 x분의 1 가운데 부분들은 이제 5 이렇게 좀 처리해 주면 되겠죠. 뭐 더 정확하게는 이제 x제곱을 이렇게 공통으로 끌어내렸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겠고 일단은 이제 여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x 더하기 x분의 1에 제곱 빼기 2 이런 모양을 좀 바꿔가면서 더 이제 연산처를 좀 해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x 더하기 x분의 1에 제곱 빼기 4배의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3 이런 형태로 해서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1에다가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3 이퀄 제로 이런 형태로 좀 인수분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x제곱은 뭐 이렇게 다 써주면 되겠고요. 이제 인수분해가 됐을 때 나온 식을 이제 더 원상복귀하려면 이제 x를 좀 하나씩 또 다시 곱하게 해주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이 앞쪽에서는 이건 뭐 허근이 되겠고 여기는 여기 이제 실근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허근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허근은 이제 이쪽 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은 1입니다. 라는 이런 관계를 상상해 가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지금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가볍게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풀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계수가 대칭 구조가 되어 있는 이런 식을 좀 인수분해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문제니까 우리가 좀 문제 형식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해서 학습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3번 형식요구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FK 이렇게 좀 상당히 복잡한 형태를 주어져 있고 어이쿠 다시 또 정의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또 숫자를 좀 집어넣어야 되는 절차. 뭐 규칙성 이해를 좀 정확하게 잘해서 풀이를 진행해달라 이런 얘기. 루트 2의 1-i 이런 부분들을 제곱하게 되면 2분의 1-1-2i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이런 학습이 좀 돼 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FK에서 루트 2분의 1-i에 2k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제곱을 먼저 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제곱에 k 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이 제곱한 결과가 위에 나오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i의 k 제곱이다 이렇게 좀 살펴가는 부분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이너스 i 부분들은 이제 1제곱, 2제곱 하면 마이너스 1, 3제곱 하면 i, 4제곱 하면은 1 이렇게 되는 또 규칙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h인가요? h1을 하게 되면 하나만 처리해 준 거니까 마이너스 i h2를 하게 되면 이제 두 개까지 합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그다음에 h3을 하게 되게 되면 세 개까지 해주니까 마이너스 1 h4를 하게 되면 0 이렇게 좀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다시 또 0이 되고 또 다시 또 5가 되면 또 다시 이렇게 좀 반복돼 가는 건데 25, 26, 27째 물어본 거죠. 이제 H25로 한다는 얘기는 46, 24니까 뭐 H1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가 되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고 그럼 이제 H26 바로 옆에 있는 거 물어본 거예요. 26, 27 연달아서 그러면 이건 뭐 H2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되겠고 H27을 물어보는 것은 H3을 물어보는 거와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요거 값들 이제 더하기 하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면 더하기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야 이렇게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3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주 좀 재미있는 그런 형태로 좀 구성이 좀 되어 있는데 어쨌든 큰 흐름에서 이제 규칙성 학습이 이제 얼마나 잘 되느냐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일단 주어진 식의 특징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표현들도 제곱에 k제곱 처리해서 이제 마이너스 의 k제곱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할 때 이제 규칙성을 이해해서 H1, 2, 3, 4 어떻게 좀 돼가는지 왜냐면 이제 나온 결과들을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늘려가면서 더하기 한 거니까 이런 결과들을 좀 정리를 좀 해놓고 그 다음에 풀어가는 이렇게 되죠. 뭐 한 방에 좀 성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부분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절차를 밟아가면서 규칙성을 좀 이해하면 어느 정도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23번 영식6호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 꼼꼼하게 점검하기에 아주 좋은 문제들이 여러 보였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정리하고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영식6호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